안녕하세요. PLC 교육 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PLC는 이전과 같이 사용했던 CP1H고요. 터치도 4302T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중간에 있는 게 역시 PLC 구성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교육은 1번 내부 아날로그 출력하기, 2번 PLC 내부 아날로그 출력 받기, 3번 터치 조작하여서 아날로그 입출력 값을 확인하는 것, 총 3가지를 할 거고요. 오늘은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제 아날로그 출력을 하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테스터기가 없어서 그냥 PLC 자체로 출력을 내보내고 PLC 자체로 입력을 받아서 출력 내보내는 값을 그대로 입력 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에 앞서서 이제 PLC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도 수정을 해야 되고 설정도 해야 되고 하는데요. 일단 1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아웃풋을 내보내려면 그 PLC 내부 주소를 알아야 돼요. PLC 내부 주소를 알려면 또 결국엔 매뉴얼을 보셔야 되고, 매뉴얼은 기존에 받아놓은 매뉴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CP1H 하드웨어 매뉴얼인데 그 부분을 보시면 그 하드웨어 부분과 주소 부분 다 돼 있거든요. 그쪽을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에 받아놓은 PLC 매뉴얼이고요. 이제 아날로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아날로그 쭉 한번 다 보시면 아날로그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미리 좀 확인을 해서 찾아놨었는데 쭉 내려다 보시다 보면 여러 번 이게 중복돼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엔 디지털 아웃풋 부분이고, 지금 이 아랫부분이 아날로그 유닛 부분이고요. 하드웨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제 화면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비슷합니다. 위에 부분이 AD 부분이고요. 아랫부분이 DA 부분이고, AD가 입력, DA가 출력 이렇게 되어 있고, 입력 같은 경우엔 총 4개의 채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날로그 값 4개를 받을 수가 있고, 출력 같은 경우엔 토탈 2가지를 2채널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제 볼트랑 암페어의 차이 때문에 한 채널당 3개씩 포트를 사용하고요. 입력 같은 경우엔 내부 스위치로 조작해서 이제 볼트로 받을 건지 암페어로 받을 건지 미리암페어죠. 4에서 20mA 미리암페어로 받을 건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 매뉴얼 보시면 되고, 저는 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실제로 볼테이지로 받고 주구를 할 거예요. 일단 인풋에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 4번 채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토탈 4개까지는 입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출력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암페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볼트 플러스 마이너스, 미리암페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출력에서 볼테이지로 연결을 했으니까 첫 번째 채널만 사용하게끔 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이 9번과 1번을 연결해 놓고, 또 11번과 2번을 연결을 해서 아웃풋의 1번 채널과 인풋의 1번 채널로 보내고 받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선은 이걸 보고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면 아래쪽에 저렇게 연결을 해놨고요. 한 채널만.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주소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이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아날로그 스펙 사양이에요. 내부 아날로그 모듈의 사양. 뭐 인풋 같은 경우에 4개 채널을 사용한다. 아웃풋 같은 경우에 2 채널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아웃풋 시그널 레인지랑 인풋 시그널 레인지가 같긴 한데, 종류가 이제 뭐 0에서 5V, 1에서 5V, 0에서 10V, 마이너스 10에서 10V, 0에서 20mA, 4에서 20mA 뭐 이렇게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인풋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풋도 이런 걸 다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특수 모듈 같은 경우는 추가 장착하는 모듈 같은 경우엔 볼트 타입 따로, 미리암페어 타입 따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원가가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암페어를 사든 볼트를 사든 따로따로 가격이 좀 더 싸요. 근데 다 같이 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은 좀 더 비싸고요. 그리고 스케일 레졸루션 분해능 같은 경우엔 뭐 6000에서 1, 12000대 1,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또 좀 다른 게 이상한 게 있는데, 오므론 이제 그냥 CJ08 DV 뭐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아날로그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들은 8000 스케일 정도를 써요. 근데 이 내부는 6000에서 12000 선택할 수 있고요. 좀 달라요. 분해능이. 그런 게 다른 게 또 있고, 이렇게 쭉 넘어가시다 보면 이제 내부 주소도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인풋 주소고, 쭉 많이 보시다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다 보시면 1번째 거에 94. 요런 부분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날로그 인풋은 200번지에서부터 203번지까지 쓴다. 총 4개니까 200, 201, 202, 203을 쓰고요. 아날로그 아웃풋 같은 경우에 210에서 211, 두 채널이니까 2개만 쓰고요. 그냥 인풋이랑 뭐 아웃풋 비트는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쓰는 뭐 주소는 확인을 했고요. 배선도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A채널 인풋 아웃풋에만 이제 저렇게 연결을 해놨고요. 일단 설정부터 보시면, 저번에 시리얼 포트도 했지만 설정 부분에서 세팅을 하게끔 돼 있어요. 설정 부분에서 쭉 넘어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매뉴얼 보시면 다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요 세팅하는 부분도 매뉴얼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따로는 안 보는데, 이런 설정 부분이 찾으시다 보면 다 매뉴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하시다 보면 뭐 저절로 다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그냥 뭐 블로그나 남이 해놓은 소스 이런 거 설명서 이런 거 보면서 또 찾을 수 있는데, 매뉴얼을 가능하면 보면서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매뉴얼에 나왔듯이 내장 이제 ADTA 이제 설정하는 부분에서 해상도, 보통 분해능이라고 많이 하고요. 스케일이라고도 하고요. 6000에서 12000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아날로그가 이제 제가 만약에 0에서 10V를 이제 쓴다고 가정을 하면 0일 때가 0이고 10V일 때가 12000으로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출력도 마찬가지로 12000을 넣었을 때 10V로 나가는 거고, 아니면 6000으로 세팅해 놓으면 0에서 6000이 이제 0에서 10V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6000을 넣으시면 10V가 들어온 거다, 10V가 나가는 거다. 이걸로 세팅해 놓으면 12000이 들어오고 10V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120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널은 다 사용하는 걸로 하고요. 평균값 사용은 하셔도 되고 안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노이즈나 많이 이렇게 떨리는 부분들은 이런 걸로 보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것도 매뉴얼 보시면 정확한 기능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만 세팅을 해주시고 X 누르시면 뭐 다른 PC 메이커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확인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확인 버튼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X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12000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프로그램 추가하는 부분은 쉬워요. 이제 섹션 하나 더 사입해서 아날로그 부분에 뭐 이거 안 만드셔도 되고 요 밑에다가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정리나 깔끔하기 위해서 뭐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나누는 것도 좋고 인풋과 아웃풋을 나누시는 것도 좋고, 그거는 이제 자기 취향대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처음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 보통 PLC 명령어 중에 모듈을 가장 많이 쓰고요. 뭐 강제 온, 그 항시 온 플래그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요. 몇 가지만 아시면 기능들은 뭐 다 아실 거고요. 처음에 일단은 강제로 뭐 단가 2,000을 200번째 보시면 210번지에 넣으셔야겠네요. 210번지가 출력 채널이고요. 코멘트 작성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보기 편하시고요. 보통 이제 실무에서 영어로 많이 작성을 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보기 편하게 이제 설명도 할 겸 이제 한글로 많이 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보실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들어오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는 뭐 D1100 정도에다가 1100 정도에다 넣죠. 입력 채널 이렇게 하셔서 작성해 놓으시면 뭐 끝나시고요. 1채널 기준이고 이제 2채널을 할 경우에는 뭐 더 보시면 되죠. 이렇게 1개만 하시면 이 채널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출력 나가는 값은 뭐 12000까지 주시면 0에서 10V가 나가는데 지금 확인할 방법이 따로 없어서 1채널 같은 경우에 내보내는 값이 그대로 들어오는가 그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프로그램을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시면 설정을 넣으셔야 되고요. 설정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아직도 안 달려있기 때문에 뭐 체크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들어가고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16진수라 보기가 힘드네요. 10진수로 바꾸시면 이제 제가 보내는 거는 이제 6000으로 내보내고 들어온 값은 6004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한 5. 몇 볼트 정도 될 거예요. 되게 낮게. 이게 아날로그다 보니까 변압 값을 주고 보내는데 노이즈나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분해능에 대한 오차도 생길 거고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이런 오차들이 생기는데, 이런 만약에 실질적으로 아날로그를 많이 쓰는 경우가 뭐 센서드 압력 센서, 유량 센서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를 많이 쓰는데, 만약에 압력 센서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압력 센서가 따로 디스플레이까지 되는 모듈이 있고, 그 아날로그 값으로 저희 PLC한테 주면 그걸 또 PLC에서 디스플레이나 또는 관리, 알람, 뭐 그걸로 인한 조작을 PLC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하면 실제 보이는 거와 PLC가 받아서 표시하는 거와 좀 오차가 생긴다면 이런 값에서 이제 보정을 해줘요. 이제 지금 한 3, 4 정도 띄었잖아요. 이걸 마이너스 3, 4 정도 해주시고 보정을 해서 작업을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볼테이지 타입이 이게 전압 강화라고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배선이 길어질수록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암페어 타입으로도 많이 써요. 그거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뭐 보내는 게 그대로 나온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12000을 누르시면 12000이 나오겠죠. 이제 또 어느 정도 있어서 정확히 12000을 보낸다고 12000이 바로 나오진 않아요. 이게 볼테이지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 화면 밑에 보시면 PLC 있는 거 위에 쪽에, 아니 밑에 쪽에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 거고 위에 쪽에 이제 입력을 받는 건데, 밑에 쪽에서 나오는 걸 저희가 볼테이지 테스트기로 찍어보면 지금 이제 10V가 나올 거예요. 10V가 나오게 되고, 위로도 다른 거에서 10V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 이제 10V를 내보내 주게끔 되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아까 스케일이 12000이었는데 뭐 14000이나 이런 값을 넣어주면 실질적으로 리드하는 값이 12000, 뭐 5, 600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계측기다 보니까 오차 범위를 좀 더 둬요. 그러니까 만약에 0에서 10V까지 측정을 할 수 있으면 한 11V 아니면 10.5V까지 측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제 매뉴얼 상에서는 그 값은 좀 믿어서는 안 되는 값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다른 이제 장비로 이제 볼테이지를 강제로 넣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보면은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PLC 업체에서는 이거를 보증을 못하는 값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인풋과 아웃풋을 다 확인을 했고요. 뭐 터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아날로그 값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파트 해서 데이터 아날로그 값 간단하게만 만드시면, 일단 PLC를 좀 주소를 여기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니까 1000번지로 하고요. 그리고 입력받는 거는 1000번지를 쓰고 있을까요? 200번지로 해볼까요? 1000번지는 어디서 쓰고 있나 보네요. D1200번지와 D1100번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하시면 되고요. 주소는 뭐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치셔도 되고 1200번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입력까지 할 거니까 1200번지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해서
이게 또 폰트가 없으면 또 안 돼서, 방금 전처럼 이게 폰트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깨지는 현상이 또 발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100. 현100은 이제 디스플레이만 입력받은 값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한번 해주시면 터치로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제 터치해서 이제 전압값을 입력하고 또 전압값을 출력받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터치를 다시 이제 터치가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제가 연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연결되는 것만 보이시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게 방금 전에 이게 좀 이상한 값으로 뜨는데 이게 지금 양수로 돼 있어서 그 음수로 하면 지금 마이너스 2, 3 정도 돼요. 이런 부분은 자기가 보정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0V잖아요. 근데 0V면 0이 0V여야 되는데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적으로 이게 1100이 디스플레이 되는 값이라고 한다면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0이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걸어놔서 실제로 보이는 게 그렇게 안 보이게끔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고요. 또 오른쪽 보시면 지금 6만 뭐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데 아까 PLC에서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고요. 이게 음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 보시면 이제 사인, 언사인 이거 마이너스 음수 체크를 하시고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하고요. 이쪽도 저희는 어차피 0에서 8000만 입력할 거기 때문에 위에 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다운로드를 하고요. 요 보시면 밑에 뭐 이상한 거 떴잖아요. 이게 뭐 통신 안 된다는 뭐 그런 말이 있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다시 연결을 하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화면에 값이 나오고요. 0일 때 뭐 마이너스 2, 3 나오는데 6000일 때 넣으시면 6004 뭐 이 정도 나오시고 1000 값을 넣으면 1000이 좀 안 되게끔 나오고 이 값은 이제 아날로그다 보니까 정확한 값이 들어오진 않아요. 좀 떨리는 경향도 있고 7000을 해도 뭐 7000 비스무리하게 나오죠. 12000을 넣으면 이제 12000 비슷하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출력을 하고 이제 입력을 바꿔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10V예요. 10V인데 이제 그 매뉴얼상에 12000이니까 12000으로 하는데 이제 이거는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이제 표시하기 쉽게 바꾸는 게 이제 프로그래머의 일이고 이제 하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DA08V라는 모듈이 또 아날로그 출력 모듈인데 이제 볼테이지나 뭐 그런 출력 모듈인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똑같은 작업을 할 건데요.
똑같은 작업을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좀 해서 요것을 이제 보기 쉽게 0에서 10V로 바꾸는 과정. 그 입력값을 뭐 10.0으로 하면 실제로 그 PLC에서 그 주소 번지에서 이제 12,000이 들어가서 10을 입력을 했지만 12,000이 들어가서 10V가 출력되게끔 그런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출력, 입력 다 확인이 되고요. PLC랑 터치도 다 확인이 됐고 배선도 다 확인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부분은 어렵진 않아요.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느냐, 어디에다 넣어야 되느냐 그것만 확인을 하시면 프로그램은 어렵지가 않고요. 이거는 수동으로 뭐 데이터 영역을 하든 강제로 값을 넣든 뭐 해서 테스트는 할 수 있으니까요. 보통은 이제 터치해서 입력하든 프로그램 내에서 계산을 해서 입력하든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끔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설정 부분에서 이제 뒤 부분에 이제 설정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 사용 안 하실 거면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1채널만 사용하지만 2, 3, 4, 1, 2, 3, 4를 다 켰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할 거면 사용 안 하는 걸로 체크를 안 해두시는 게 오히려 맞아요. 왜냐면 이게 노이즈도 오히려 열어두면 옆 채널이 노이즈 같아가지고 값이 오히려 더 떨리는 경우도 있고요. 연결을 안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확실히 구분 져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굳이 어차피 쓰지 않을 거라도 4개 다 있으면 다 사용하는 게 편하죠. 근데 굳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이게 노이즈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 안 할 거면 아예 닫아버리게끔 하는 용도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퀘스트 추이 뭐 이런 부분인데 아까 그 매뉴얼을 한번 쭉 다 보시면 저런 기능들 설정 부분 뭐 이런 설정 부분 다 나와 있고요. 또 프로그램 공통 뭐 매뉴얼도 있어요. 그 부분을 보시면 또 프로그램 명령어 같은 경우 어떻게 쓰시는지 다 나와 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